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아침 꼭 챙겨 드시는 그 식사가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고, 하루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믿어왔던 그 생각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들어온 수많은 조언들 중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단 4가지뿐입니다. 커피는 몸에 좋다가 나쁘다를 반복하고, 마늘은 만병통치약이라다가 위에 자극을 준다고 하고, 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이라다가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들 사이에서 정말 검증된 것만 골라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15년은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작년에 만났던 한 분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정남 할머니였는데 놀랍게도 30대 며느리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시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함께 보드게임까지 즐기시더라고요. 그분의 비밀이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의외로 간단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건강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충분한 수면의 놀라운 힘. 요즘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유명 인사들 중에서 나는 하루 5시간만 자도 충분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수면은 시간 낭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나중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뇌 관련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밤새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뇌 속에 쌓인 독소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이 과정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머타임으로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날, 전국의 병원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무려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작 1시간의 수면 부족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아시겠죠? 60대, 70대가 되면 수면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더욱 취약해지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소 잠을 4-5시간밖에 안 자시다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회복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기억력과 판단력도 점점 나빠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실수가 늘어납니다. 며느리 이름을 깜빡한다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성격이 예민해지셨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체중 관리도 힘들어집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야 할까요?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뇌가 회복되고 재생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수면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세포 재생과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뇌가 청소되는 시간이 바로 이 깊은 수면 시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전등 하나라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세요.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녁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체 시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비밀 올바른 식사 방법의 과학. TV나 인터넷에서는 매일 새로운 건강식품을 소개합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춘다. 토마토가 암을 예방한다. 블루베리가 기억력을 좋게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어제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하더니 오늘은 심장에 나쁘다고 하고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이런 정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음식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식품 관련 정보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주로 관찰 연구라는 방식으로 얻어지는데 이는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서 건강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이것이 와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생활을 하며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대부분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혈당 관리가 핵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사 후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을 말합니다. 이 혈당 급상승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수많은 과학 연구로 증명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식사할 때는 이런 순서로 드세요. 먼저 채소나 단백질을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마치 위장에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과일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평소 드시던 음식을 그대로 드시면서도 순서만 바꾸셨는데 놀랍게도 석 달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말이죠.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같은 비빔밥을 먹어도 나물과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니까 식후에 졸음이 안 와요. 전에는 밥 먹고 나면 꼭 졸렸는데 말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 액상과당, 트랜스지방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액상과당은 간에 지방을 쌓게 하며 트랜스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가공식품, 과자, 탄산음료 등에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오후 6시에서 7시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먹는 음식은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도 줄어들어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낮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또한 밤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게 되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소화기관이 일하느라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거죠. 옛말에 아침은 임금처럼, 점심은 신하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먹으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세 번째, 비밀 간헐적 단식의 놀라운 효과.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 아침을 거르면 건강에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아침을 안 먹으면 뇌에 영양이 안 가서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사실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특히 20세기 초 시리얼 회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만든 말이라는 설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사냥이나 채집에 성공했을 때만 먹었고 그렇지 않으면 굶는 일이 많았죠. 인간의 몸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이런 식사 패턴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본래 기능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공복 시간을 주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는 식사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만 먹고 그 이후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 자가포식 현상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세포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16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면 오래되고 손상된 세포 부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자가포식입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고 세포가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또 다른 장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당뇨병과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이 좋아집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후 머리가 더 맑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공복 시간 동안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배 주변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 지방은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이것이 줄어드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은 변화입니다. 게다가 근육량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이런 효과가 더 커집니다. 아니, 나이 들어 굵으면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완전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은 모두 섭취하되 그것을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수 있고 약간의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적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을 거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과 블랙커피, 차 같은 무칼로리 음료는 공복 시간에도 마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비밀 올바른 운동법 헬스스팬을 늘리는 비결. 여러분, 헬스스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스스팬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지요.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마지막 20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90세, 95세가 되어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생각이 또렷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헬스스팬을 늘리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심박수를 조절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것을 존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존 트레이닝이란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62%에서 72% 정도에서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이 왜 좋을까요? 이 강도에서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에너지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결국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존 트레이닝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이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스스팬을 늘리는 비결입니다. 그럼 어떻게 존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심박수 측정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자신의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기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바로 존 트레이닝 강도입니다. 만약 숨이 너무 차서 말하기 어렵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고 전혀 숨이 찬 느낌이 없다면 강도를 약간 높이세요. 어떤 운동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춤추기, 심지어 정원 가꾸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박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빠르고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헬스스팬을 늘리는 데는 중간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숨이 차서 견디기 힘든 고강도 운동보다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존 트레이닝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들의 낙상과 골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씩 3세트,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운동 등 간단한 근력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해도 근육량 유지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기 운동도 중요합니다. 한쪽 발로 서기, 눈을 감고 똑바로 서 있기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을 매일 5분씩만 해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정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강 루틴. 이 4가지 습관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30분씩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1시간 앞당겨 보고 이렇게 조금씩 앞당겨서 궁극적으로는 오후 6시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 다음에는 수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매일 10분씩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면 한 달 후에는 5시간이 아닌 7시간 이상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거르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보세요. 처음부터 매일 아침을 거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30분 운동이 어렵다면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주 5분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을 6시로 앞당기는 것만으로 4달 만에 6kg의 체중 감량과 혈압 안정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플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밤에 더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뇌 기능도 저하되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매일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재미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거나 통화하세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건강 정보가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습관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것들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습관은 결국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돈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